11강에서 빙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 안뿐만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외부의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 사후세계가 되겠죠.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보충해 드려야 이해, 예, 제가 마지막에 빙의 치료의 3가지 원리 말씀드렸죠. 그 신체 이완, 긍정 심리,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 그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종의 보충 강의처럼 12강을 준비합니다. 빙의를 일으키는 부분도 그렇고, 빙의가 일어나는 어떤 원리도 그렇고, 결국에 백이라고 하는 부분, 즉 몸의 감각을 기반해서 그게 일어나거든요. 백은 몸의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몸의 감각을 기반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후 존재들도 역시 백이거든요. 그럼 백을 찾아오는 것이 빙의예요. 결국에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으켰는 것을, 몸이 일으켰던 어떤 특정한 의식들, 사라지지 않는 의식들이 다시 찾아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빙의에 대한 부분은 몸이 일으켰던 그 의식들, 즉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즉 몸이 마음의 근원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신이원론에 너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너무나 경도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전통 사상도 그랬고, 불교 또한 그렇죠. 육조해능 스님, 혹은 그 남종 북종을 구분할 때 신수 대사가 몸이 거울이요 마음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울이 없는데 뭘 닦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없다, 즉 거울이 없는데 뭘 닦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몸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거 좀 다릅니다. 예, 다르게 해석되어야 맞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몸에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몸이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닦을 것이 없는 것이지, 몸이 일으키는 의식을 가지고 몸을 부정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모든 의식은 육근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육근을 바탕으로 해서 취합한 것이 제7말라식이기 때문에, 이 심근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아레아를 이해하면 7말라와 8아레아는 서로 분리된 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분리된 게 절대 아니에요. 때문에 제8아레아식이 종자식으로서 다시 환원되는 것은, 몸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과 함께 이 몸이 만들어낸 감각들의 체계로서, 즉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몸이 만들어낸 어떤 의식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되먹여질 수 있는 어떤 원리로서의 종자, 즉 그 힉스 입자처럼 무엇인가가 발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 발현될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바탕으로서의 의식, 이게 팔아레아입니다. 때문에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우리 몸에 의한 의식의 세계와 그 의식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것, 즉 글씨를 쓴다라면 글씨가 쓰여지는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글씨를 읽지 종이를 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글자 너머에 있는 바탕으로서의 종이에 대한 이해가 함께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종이가 글자와 만났을 때, 즉 바탕이, 배경이 어떠한 그 전경 혹은 어떠한 물체와 혹은 그 인식 대상을 지시했을 때, 그 본질이 제대로 작용하는 거겠죠. 현현되는 것. 때문에 이 두 개의 상호관계를 하나로서 보되 둘 중에 하나를 빼고 보면 그건 단견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 중심의 개라는 부분, 공간 중심의 그 말라라고 하는 부분, 공간 중심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제 말씀 혹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나 동영상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헷갈리셔서 그래요. 나의 몸과 나라고 하는 어떤 그 감각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생각을 넓혀가다 보면, 즉 글자만 보다 보면 글자 너머에 있는 종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탕 얘기가 나올 때는 들을만 하다가 그 바탕 이야기가 글자라고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 또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탕과 종이는 구별되진 않지만 우리가 글자만 보았을 때 바탕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일종의 그 감각 오류라기보다는 인식체계에 그게 부재한 거겠죠. 그 부재가 일으키는 혼란함이 아마 제 얘기를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원인이 될 겁니다. 물론 뭐 쉽게 설명 못하는 실력도 네, 같이 작동합니다. 자, 그 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지면 공이 이해가 됩니다. 즉 개와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인과 현상으로서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어떤 그 주체라고 보면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요. 공성이 곧 불성이고 만물의 생명, 만법귀의라는 그 한 곳이는 일기하차하는 모든 법이 그리로 통하는 그 한 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귀신 얘기를 하면서 왜 불교를 자꾸 혹은 뭐 불교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하느냐. 이 한문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머무는 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특성이 있어요. 나와 세계를
나와 세계를 분리하죠. 음. 그러면서도 세계에 대한 인식을 빼놓고 나의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보여진다가 아니라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보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대상이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의식세계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 내가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나를 먹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내가 인제 '돼지고기를 먹었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고기가 상했어요. 음. 그럼 상한 돼지고기를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한 돼지고기를 먹어서 내가 지금 식중독이나 설사를 일으킨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고기가 나를 먹겠죠. 고기가 나를 먹었을 때야 이 돼지, 상한 돼지고기를 인제 우리는 인지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고기가 나를 먹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 가지로 분리해 보면서도 그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도 의식체계 안에 대등하게 등가의 법칙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으로만 놓기 때문에 그 개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불교는 어 무아라고 하는 부분이 무아가 없다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그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무엇으로 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생멸하는 우주 전체가 나로서 드러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이 한문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이 한문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주관 중심이 아니라, 혹은 주관과 분리된 객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그 혼백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게 된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제가 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주어의 환상, 주체의 환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